준다면서 딴짓하려는 미국, 선을 긋고 지켜보는 한국. 아베 덕에 속으로 만세를 외치는 한국, 트럼프를 궁지로 몰아버린 아베 2부를 시작합니다. 어제 일부를 올린 영상에서 작전 통제권이 없는 장수와 작전 통제권이 있는 장수는 그 마음가짐부터 다르다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새끼를 기르는 어미는 새끼를 보호하려 제 목숨을 거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나라, 내 땅을, 그리고 국민을 지킨다는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긍지는 미군에 의존하는 군인이나 정치인에게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가치는 다른 것일 테니까요. 그들에게 전작권은 개인적인 이익이냐, 손해냐,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불리한가만이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초점을 전작권 반환 반대에 맞추기에 별의별 가상 시나리오와 상상력과 허무맹랑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물이 반 들어있는 컵을 보면서 저걸 마시면 먹을 물이 없으니 마시면 안 된다고 갈증을 참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고 채우면 되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채우지 못할 거라 단정해 놓고 그 단정해 놓은 결과를 꿰맞추려고 회개한 주장을 합니다. 일본 무역보복 때 그런 부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대한민국은 일본에 안 된다. 50년 격차를 줄일 수 없다.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한국 망한다를 먼저 꺼내고 매우 거세게 주장했습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기승전 한국 패배 일본 승리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아예 싸워볼 생각조차 그분들에겐 없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무역 보복하고 벌써 8개월이 지났고 누구나 아는 것처럼 그 무시무시하다던 일본은 별거 없었으며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한놈 사과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작권도 아주 판박이 주장을 보고 있습니다. 독립국이 자연히 부여받고 지켜야 하는 권리인데 세계 경제,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는 나라에서 스스로 무얼 해보려 하지도 지켜보려고도 않고 반대 이유를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1905년부터 115년 동안 군권이 한국 통치권자에 있었던 시간은 1945년 8월부터 1950년 6월까지 2년뿐입니다. 미국이 4월에 예고한 대로 미군기지 한국 노동자가 무급휴가에 실제 내몰리고 4월 15일 이후 선거 결과에 따른 변수가 있겠지만 일본이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차피 정치적 이유로 결행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저울질하며 협상카드로 활용하면서 전작권 반환을 2020년 내로 못 박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과거 정권은 군권을 스스로 이양했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는 것은 포기하고 대신 권력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국은 나토와 달리 미국과 단 두 나라 군대 연합 조직입니다. 한국군은 현역과 예비역을 합하면 300만 명, 미군은 28,500명입니다. 별동대와 같은 규모도 규모이지만 한반도 지형과 전투에 임하는 동기 자체가 다른 미군이 전작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6.25 때 지형을 이용한 한국군이 연합군 전체에서 첫 승리를 얻었고 중국이 공개한 6.25 전쟁 사료에 가장 힘들었던 전투 상대가 한국군이었다고 밝힙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은 베트공이 전투를 피하라고 명령한 유일한 군대였습니다. 미군은 탈레반과 30년 대치, 이라크에서 30년 대치, 시리아 내전 개입, 엄청난 군사력 우위를 지녔음에도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작전 지역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만큼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초반에 압도적인 화력으로 승기를 잡는 모습을 보입니다. 언제나 거기까지입니다. 끝을 보지 않고 불씨를 항상 남겨둡니다. 나쁘게 말하면 제거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지든 이기든 꽃을 보려 합니다.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임하는 민족입니다.
이 차이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한민족 운명을 결정합니다. 미군은 한반도 지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맞는 세부적 전략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극심한 피해만 있고 결과가 없는 현재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한민족이 어찌되든 미국은 현재 상태에 불만이 없기 때문에 다시 휴전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한국은 그저 주둔만 하면 그뿐이지 거지로 살던 분단되어 하고 마는 날 쌈박질하던 정권이 바뀌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미만 아니면 주둔의 방해만 되지 않으면 미국은 괜찮습니다. 1970년대까지 우리는 미국의 원조를 받았고 주둔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떠나지 않았을 뿐더러 인권 옹호국가라는 말과 상반되게 그 수많은 인권 탄압을 지켜보기만 했고 평시 전시 전작권을 모두 가진 상태임에도 쿠데타를 용인하고 광주 학살을 용인했습니다. 주둔하여 얻는 이익, 즉 단물은 빨지만 미국 이익과 별 관계도 없는 한국 내 일에 관여해 발생하는 손해, 즉 쓴물은 거절하는 전형적인 미국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위기 단계는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는 평시입니다. 현재는 4단계 경계 단계이고 6.25 이후 항상 이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국군 통수권 전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있습니다만 위기 대응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이전에는 이마저도 한국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데프콘 3단계는 2번이 발령되었습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1983년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연평도를 북한이 폭격한 때도 연평해전으로 불리는 1차, 2차 충돌에도 현재와 같은 데프콘 4였습니다. 데프콘 1은 실제 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미군 장교의 2명이 도끼와 곡괭이로 살해당한 사건엔 데프콘 3이 발령되고 폭격을 당하고 해전이 벌어져도 미군 사상자가 없으면 데프콘 4입니다. 제1연평해전 당시 3단계에 준하는 대응 준비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북한 무장공비가 침투해 한국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청와대 뒷산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도 데프콘 4였습니다. 상대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것이 대한민국 전작권 현실입니다. 이번 주제와 좀 다른 이야기지만 북한 소행으로 조작된 천안함 때는 여론 공작은 거창했지만 미군 측은 아주 조용히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는 한국군만 본 것이 아닌데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미군 장교 2명이 총도 아닌 도끼와 곡괭이로 살해당해 데프콘 3를 발령한 미국이 북한 소행이라면 왜 조용히 있었을까요? 북한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명박이 하는 걸 귀엽다며 구경하는 즐거움, 약점 하나 손에 넣은 그런 거겠죠. 전작권에 대해 미국이 결코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안함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22일 김태형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성 장관은 용산에서 열린 제41차 한미 안보협의회를 끝낸 뒤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양국은 심혈을 기울여 전작권 전환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이 2010년 3월 26일 발생했고 북풍몰이로 조작한 이명박은 약점을 잡힙니다. 그 결과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킬체인이 완성되는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합니다. 같은 정권이던 박근혜 정권 때 이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해버립니다.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전쟁하거나 휴전하거나 중국이든 일본이든 필요에 따른 군사대응 전략은 한국의 한민족 이익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권이 지금은 미국에 있습니다. 자국 안보를 타국에 의지하는 것,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나마 지금 주권인 군권을 되찾으려는 노력과 한미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과 일본 무역보복으로 과감히 추진해 성과를 보이는 국산화 경제정책, 그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더 탄탄해질 수도 있는 것이 이번 선거로 결정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